자, 12차 수업 명제의 응용 문제입니다. 네. 응용이란 말이 붙어 있죠. 문제가 쉬운 건 아닙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실수일 때 두 조건에 대하여 P가 Q에 P이면 Q이다. 자, 이게 참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 집합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부분 집합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1번 문제에서 P의 조건을 봤더니 P가 절대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풀어줬더니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1보다 작다 그러면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러면은 x-a가 마이너스 1과 뭐 사이에 있다?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a를 양변에 다 더해줬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범위는 1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요 두 줄로 꺼면 또 한 줄을 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애가 있는데요. 선생님 말하기 네 원래는 두 줄입니다. 컴퓨터가 두 줄을 인식 못하니까 한 줄로 요즘엔 하는데요. 자, Q는 어떻게 됩니까? Q도 절대값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x-2가 마이너스 3과 한 줄로 꺼줄게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2를 다 더해줬더니 x는 뭐보다 2를 더해줬더니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요 조건문이 참이 되려 그러면요. 진리 집합이 P가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 요거죠. 그럴 때 P이면 Q가 참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할 때는요. 누구를 불러라. 그래서 수직선을 불러달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고 여기는 1 플러스 a입니다. 자, P 집합은요. 여기 덩어가 붙습니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덩어가 있을 때 없을 때 이가 다양하게 문제 형태를 바꿔서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일단 이 문제는 덩어가 있으니까 덩어를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Q가 얘를 감싸려 그러면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얘보다 뚝 떨어지게 왼쪽에 있으면요. 왼쪽에 있다는 말은 작다는 말이죠. 뚝 떨어지게 왼쪽에 있으면 분명히 감싸 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얘도 덩어가 있고 얘도 덩어가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가 붙여서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5도 어떻습니까? 5도 기분 좋게 뚝 떨어져 가지고요. 5가 얘보다는요. 크면 확실하게 감싸 안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개가 다 덩어가 있으니까요. 5가 여기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걸 구해준다면요. a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선 여기에서 본다면요. 자, 여기 a는요. 이항을 해주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는 거고요. 여기 a는요. 이항을 해주면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a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눈에 보이지? 얼마? 그렇죠. 4가 된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문제네요. 2번 문제도 똑같네요. 절대값도 나와 있고 절대값만 붙이면 조금 어려워하니까 응용 문제로 나오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x가 실수일 때 두 조건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우와우. 자, 필요 조건. 자,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줬어요. 자, P, 주어가 P죠? P가 Q이기 위한 요렇게 꺼주면 선생님이 요렇게 꺼주면 무슨 조건이 된다 그랬어요? 충분 조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요 어떻게 꺼져?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필요 조건을 했기 때문에 하살표를 어떻게 꺼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게끔. 그럼 얘가 작은 집합이니 얘가 큰 집합이니? 두 개 똑같은 말이네. 그래서 이렇게 하살표가 꺼주면요 부분 집합 개념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선은 뭐가 됩니까? 우선 요걸 일단 계산을 해보죠. 뭐, 그죠? 자, P의 조건, 진리 집합 구하기 위해서 P의 조건을 조금 더 썼더니 절대값이 있죠. 그래서 절대값 풀어주면요. x-1은 뭐와 뭐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다. 그래서 x는 뭐보다는 더하기 해주니까 4. 더하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2. 요게 P의 범위가 되는 거고, Q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풀어줄게요.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 그래서 X는 뭐와 2 플러스 A와 뭐와 X 일단 뭐야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땠습니까? 쌤 이야기했잖아요. 필요 조건이라 그랬기 때문에 자, 누가 누구를 감싸야 됩니까? 그렇죠. P가 Q를 감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Q는요 마이너스 2 플러스 A고요. 여기에 2 플러스 A가 있으면요, 자, 여기도 동호가 있으니까 문제가 쉬운 거예요. 동호가 없을 때 이가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동호가 없을 때 이 스스로 고민을 해보셔요. 자, 이게 Q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가 얘를 감싸야 되니까요.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뚝 떨어져 있으면요. 확실하게 감싸는 거죠. 확실하게 감쌌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도 동호가 있고 얘도 동호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 어려움 없이 같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같고 마이너스 2가 뚝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어디 있습니까? 4죠. 4가 뚝 떨어지게 여기 있으면요 확실하게 감쌌습니다.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포함이 얘를 포함하는 거죠. 자, 근데 얘도 동호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4가 여기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4가 오른쪽에 있으면 확실하게 되고 동호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요거죠. 자, 그럼 A 범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A는요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니까 0이 되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A는 2를 이항시키니까 뭐가 됩니까?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쉽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도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0이 아닌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주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찾아라. 아니다.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달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필요 충분 조건을 찾을 때는요. 하살표 여기로 가면 충분 조건이죠. 이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기억을 한번 볼게요. 기억입니다. 자, 기억은 어떻습니까? 자, 기억은 기억은 어떻습니까? A 플러스 B가 AB라고 되어 있죠. 자, 선생님이 얘가 둘 다 0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AB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AB분의 A 더하기 AB분의 B는 얼마가 된다? 1이죠. 자, 둘 다 A하고 B가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분을 시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B분의 1 플러스 A분의 1은 뭐가 됩니까?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기억에서는 요게 이 방향은 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이 방향입니다. 자, 그럼 뭐가 됩니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1이죠? 네. 그러면 AB가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쌤 여기다가 AB를 곱해볼게요. 양변에.
그러면 양변에 A, B를 곱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B 플러스 A는 뭐가 되죠? A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방향도 뭐가 된다는 겁니까? 참이 되는 거죠. 충분 조건 떼고 필요 조건도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네. A하고 B하고 C가 다 양수네요. 그럼 이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 방향으로 본다면요. 큰 수로 나누면은 물론 1보다 작아진다. 이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 방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방향. 자, 요거라면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럴 때, 아닐 때는 예를 들어봅니다. A가 마이너스 4고요. B가 3입니다. 그래도 1보다는 분명히 작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3보다는 그죠. 뭐 양수 아니죠.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부등식에서는 주의할 점이 바로 엄수의 개념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엄수의 개념. 엄수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엄수가 들어가면요. 부동호가요.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무슨 조건만 되는 겁니까? 충분 조건만 가능하다는 거죠. 충분 조건만. 자, 이것을 볼게요. 자, 세 수를 곱했더니 세 개를 곱했더니 0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A하고 B가 같거나 또는 B하고 C가 같거나 또는 A하고 C가 같으면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0이 되더라도 두 개가 0이 아니더라도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은 까이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 방향은 세 수가 똑같다면은 당연히 0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조건이냐면요.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많이 해보면은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많이 해봐야 돼요. 이 문제는 필요 충분 조건 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세 조건의 진리집합이 각각 이렇다. 그런데 P가 Q이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 그랬네요.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요. 집합으로 따지면요. P 집합이 Q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Q가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요. Q와 R의 진리집합이 똑같다는 겁니다. 요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요 곤란합니다. 지금 이게 잘 모른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P 집합이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라는 이 원소는 반드시 여기에 부분 집합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아, 그러면 A 플러스 1이 2가 돼도 되고 그 다음 A 플러스 1이 뭐가 돼도 상관없는 겁니까? 5 마이너스 A가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A 값은 뭐가 되는 거고요? 1이 돼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A 값은 뭐가 됩니까? A 값은 2가 되네요. 그죠? 2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A가 1이 돼도 되고 A가 2가 돼도 되는데요. 조건을 따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만약에 A가 1이다. 그러면은 P 집합은 뭐가 됩니까? A가 1이면 P 집합은 원소가 2가 되고요. Q 집합은 원소가 뭐가 되는 겁니까? Q 집합은 그렇죠. 2가 되고 여기 Q 집합은 3이 되는 거죠. 아, 미쳤네. A가 1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4가 돼야지. 무슨 소리 하네. A가 1이니까 그지? 여기다 대입하면 4가 되지? 자, R 집합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R 집합은 자, A가 1입니다. 그래서 R은 마이너스 1 나왔죠.
자, A가 1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아, 딱 봐도 P와 Q가 같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A가 2입니다. A가 2면요. P 집합은 뭐가 돼주는 거고요? 3이 돼주는 거고요. Q 집합은요. 2하고 그렇죠. A가 2죠. 그래서 A하고 3이 되는 거고요. R 집합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A 값이 2니까요. 그렇죠. 6 빼기 4니까 2가 되는 거고요. 또 2의 제곱은 4 빼기 1이니까요.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죠. 자, A 값은 얼마가 된다는 거죠? A 값은 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를 찾아라나 그랬죠. 자, 이거 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 하사표가 참일 때는 반드시 부분집합이 돼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부분집합이 돼줘야 되거든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자, 우리는 따져준다면요. P가 나 Q도 참이고요. 또 얘 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 대우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부정을 해주면요. 대우를 생각해봐요. 요거의 대우. 그러면 얘가 결론이 가정으로 먼저 와야 되죠. 그러면 Q이면 나 P도 참이 되는 거죠. 잘 났어요? 그 다음에 또 not R이면은 Q의 대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not Q이면은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거 한번 찾아봐요. P이면 not Q이면 요거 보이죠? not Q이면 뭐까지 되는 거예요? R까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not R이면은 뭐가 돼요? Q가 되죠. Q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not P가 되는 거죠. 자,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P면 Q이다. 이건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Q이면 not P이다. 요거 선생님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not Q이면 R이다. 요거 적어놨네요. 그죠? 대우 찾아놨어요. 자, P면 R이다. P면 바로 하사비 쭉쭉쭉쭉 가서 P면 R이다. 되는 거고, not R이면 쭉쭉쭉 가서 not P이다. 요것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입니다. 자,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은 PQR이다. 이럴 때 다음 중에서 알맞은 걸 적어라.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네가 눈치를 까야 됩니다. 아, 뭘 찾아내야 됩니까? 요걸 보고 집합의 연산을 보고 이가 포함관계를 찾아내줘야 되는 거죠. 포함관계. 그럼 요거 선생님이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다. 요 포함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포함관계가 그렇지. P가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나야 되는데 P가 Q에 완전히 부분집합이 될 때 차집합은 공집합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Q하고 R이 전체 집합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요게 전체 집합이 요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요. Q의 여집합이 바로 누가 된다는 거예요? R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R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Q와 Q의 여집합, Q와 R은 몽통인 부분이 없는 서로 소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놓으면 편합니다. 자, 보셔요. 자, 벤다이어그램을 그렸기 때문에 이가 여기에서 판단해야 될 것은 뭡니까? 큰 집합은 작은 집합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야기했지. 작은 집합은 큰 집합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이것도 기억을 같이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P는 Q이기 위한, 자, P가 작은 집합이죠.
Q는 큰 집합입니다. 작은 집합은 큰 집합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not Q, not Q라는 것은 뭡니까? not Q라는 것은 Q의 여집합이죠. 자, Q의 여집합은 R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R이니까 여기에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뭡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똑같은 집합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not R, not R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Q라는 거죠. 그죠? 자, Q는 P가 되기 위한, 큰 집합은 작은 집합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몇 가지 사실만 알아두면은 네가 공부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사실은 7번, 8번, 9번 문제, 세 문제가 다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값은 어째라고. 그래서 요게 1인데 어째라고. 요것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참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선생님 설명할 때 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명은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뭘 했는데 기억이 납니까? 전혀 기억이 없으시죠? 네. 자,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지금 생각을 해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곱과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렇죠. ax의 제곱 아니다.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전체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거든요.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뭐였습니까? a, y하고 bx가 같을 때 등호 성립 이건데요. 이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째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감이 안 옵니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사실이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맞춰서 한번 따져볼게요. 네. 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겁니까? 요것의 값을 구해라 그러는 건데요. 요것의 값을 구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최대값이나 이런 식으로 적어놨을 거예요.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요것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 맞춰서 얘를 어떻게 써줘야 x 플러스 y로 써주냐 이거지. 자, 그럼 여기 봐요. 여기는 나는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꼴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루트 3x의 제곱 더하기 여기에는요. 2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요게. 그래야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 문제가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해라 했기 때문에요. 요걸 x 플러스 y라고 적어주고요. 그러면 여기를 문제는요. 요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렇게 적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가 여기다가 뭘 적어줘야 여기가 x 플러스 y가 되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곱해갖고 x의 제곱만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나와줘야 될까요? 루트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여기에는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아, 진짜 어렵지. 뭐 말하는지 모르겠지. 그럼 다시 셈 지우고 다시 해줄게. 문제가 쉬운 게 아니라서 다시 해볼게.
문제가 잘못됐어요.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라 이게 아니고 뭐 최대값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문제가 쉽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줘야 되는 거죠. x 플러스 y 값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잘못 적어놨네요. 여기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일단은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여기 보면요, 3x제곱 플러스 4y제곱이 1이라고 나와 있는데, x 플러스 y, 여기에서 요것만, 요거의 값만 구해달라는 거예요. 요거의 값의 최대값만 구해달라는 거죠. 자, 요렇게 됐을 때는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정명은 쉬우니까 네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이거였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에 또다시 xa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크거나 같다. 뭐 한꺼번에 완전 제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어떻게? ax 플러스 by 완전 제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분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분리를. 뭐? 이거 곱하기 요거는 여기에서는 요렇게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분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에 x, y가 있다고 한욕되지 말고요. 요렇게 분리해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원래 나와 있는 거는요. 3x의 제곱이니까 얘는요, 뭐의 제곱이? 갈로의 제곱. 요렇게 돼줘야 되는 거죠. 갈로의 제곱 더하기 갈로의 제곱. 그 다음 얘도 갈로의 제곱 더하기 갈로의 제곱. 여기에서 요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에서 루트 3x라고 적고요. 여기에는 2y라고 적었어요.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곱해서 x가 되려면요, 당연히 얘는요, 뭐가 돼줘야 될까요? 루트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써줘야만이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죠. 봐요.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x를 곱해서 여기다 적을 거거든요. 그럼 얘가 약분돼갖고 x가 되는 거고요. 2분의 1 곱하기 2y 해서 여기다 적어야 되니까 y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찾기 위해서요. 이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곱해줘야 됐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의 값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수를 줬네요. 요거의 값이 얼마라 했기 때문에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의 값이 1이죠. 요거의 값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쓰면요. 어떻게 쓰냐면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자, 루트 3분의 1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의 제곱은요. 3분의 1이죠.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요. 6분의 얼마가 됩니까? 아니다. 자, 3분의 1 더하기 얼마?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얼마죠? 4분의 1이네요.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2분의 얼마가 되죠? 7이 된다는 거죠. 네, 12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뭐와 뭐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루트 12분의 7과 루트 12분의 7 사이에 있다는 거죠. 요게 제곱이니까 요렇게 자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것의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뭐보다 커야 되고 뭐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최대값은 요게 된다는 거죠. 최소값은요 요게 되는 거고요. 됐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구해라. 그러니까 루트 12분의 7인데요. 좀 더 세련되게 쓰려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2루트 3분의 루트 7이니까요. 아우 분모 유리화까지 시켜주신다면요. 예, 얼마가 됩니까? 6분의 루트 21이 된다.
자, 이겁니다. 문제가 쉬운 건 아닌데요.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 7번과 문제 9번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문제 7번과 문제 9번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보면요. 문제 7번을 딱 보고 문제 9번을 보면요. 꼭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문제 9번이 굉장히 대박입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쉬운데 엄청나게 많이 틀리는 게 9번입니다. 왜냐하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뭡니까? 조금 전에 써줬지 않았습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c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을 해주면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뭐? 그렇죠. a, c입니다. b, d죠. 요거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뭡니까? 아, 교무하네, 교무해. 아, AC 플러스 BD가 아니고요. AB 플러스 CD입니다. 아, 교무하네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그냥 해주면 되는데요. 쉽게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AB 플러스 CD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9번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사실은 뭐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요. 자,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요거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그러면은 네, 절대값 a제곱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2에 a, 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쓸 수 있죠. 얘를 이항을 시키면 완전 제곱이 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자, 이 절대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알았죠? 네네.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얘가 31이 나왔기 때문에 31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절대값 a, b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 2분의 3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절대값이기 때문에요. a, b는 뭐와 뭐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2분의 31과 뭐 사이에 있다? 2분의 3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는 CD는 볼 것도 없이 뭐라고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27보다는 그렇죠. 그 다음에는 2분의 27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더해주라. 그럼 A 그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뭐 A, B 플러스 CD는 뭐보다는 자, 요 계산을 빨리빨리 계산 얼마? 난 잘 몰라. 얘는 계산 진짜 못하잖아. 뭐 마이너스 29보다는 뭐 29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9가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2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9번 문제 아주 교묘하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아니었습니다. 조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 8번 하나 남았는데요. 문제 8번이 굉장히 대박입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문제 8번 문제는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분명히 이거는 절대 부등식 문제고 절대 부등식 문제처럼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절대 부등식에서 많이 푸는 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요거였죠. a 플러스 b가 뭐보다는 2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 많이 쓰는 거죠. 이거 많이 쓰는데 이 문제는 이걸 쓰고 싶은데 뭐 더하기 뭐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뭐 더하기 뭐가. 지금 뭐 더하기 뭐가 나와줍니까 지금? 뭐 더하기 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뭐 더하기 뭐 꼴로 만들어 줘야 돼요. 뭐 더하기 뭐 꼴로 딱 만들려 그러니까 보세요.
분자보다는 분모가 더 크죠. 그래서 뭐 더하기 뭐가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더하기 뭐는 나올 수 있겠네. 근데 얘가 지금 딱 봐도 인수분해가 딱 돼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참 곤란하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의 테크닉을 조금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테크닉을. 어떻게 테크닉을 써주냐면요. x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왜 x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을까요? 이 조건을 줄 때는요. 왜 줬을까요? 이거하고 뭔가 관련이 있겠죠? 그냥 한번 볼게요. 얘를요, 선생님이 t로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역수를 취해줘가지고 이런 걸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t가 되니까요, x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t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됩니까? 네. 그러면 얘를 자, t로 이용해서 한번 고쳐볼까요? t로 이용해서 고친다면요. 네. x의 제곱으로 묶어주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16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얘는 t가 되는 거고요. 얘는요. t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t 플러스 4에 t가 곱해져 있고 16이 되고 t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쓰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6분의 t죠. 자, 거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a 플러스 b 꼴로 고쳐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바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역수를 먼저 취해 보겠습니다. 이것의 역수를 한번 취해 볼게요. 역수는 어떻게 됩니까? t분의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6이죠. 이제 좀 뭐가 보이십니까? 얘를 이제 각각 부등식으로 다 고치는 거예요. 각각 부등식으로. 그럼 뭐가 됩니까? t 플러스 4 플러스 t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죠?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절대 부등식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t로 꼭 치환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t로 꼭 치환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조금 네가 머리가 좀 복잡을 거고요. t로 꼭 치환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는데 역수는 취해줘야만이 이런 꼴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수를 취해줘야. 그러니까 이렇게 역수를 취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러면 요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얼마 t 곱하기 t의 16. 요거는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 두 개는 요렇게 처리해주고 더하기 4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약분이 되면요. 그렇죠. 뭐보다는 4 곱하기 2니까요. 8 더하기 4니까 12 요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역수가 요거니까 원래 문제는 뭐가 됩니까? 원래 문제.
원래 문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요. 뭐보다는 역수를 취해주니까 요것도 바뀌면 되는 거죠. 1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요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선생님은 제일 어려워 보여요. 안 보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의 역수를 먼저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수를. 그렇죠. 역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되고요. 이것처럼 이게 지금 역수를 취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얘를 역수를 취해주면서 얘를 t로 치환을 해주면 훨씬 이 눈에 편안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안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